첫 번째 발표는 그레고리 미첼 박사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레고리 미첼 박사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캠퍼스의 스크립스 영화 연구소 연구원이자 퍼시픽 블루 재단의 설립자로 현재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레고리 미첼 박사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좀 큐를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세계무형 문화유산 포럼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NGO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일하고 있는 퍼시픽 블루 재단이 피지 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공동 저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지의 제1총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이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해양 항해사들과 그들의 용감한 친족들의 문화 여사적인 유산을 전승한다. 유럽인들이 지구의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모험을 시작해 나오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 유럽 전체 대륙보다도 더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볼 때 오세아니아의 이런 인간 정착의 또는 인간 이주의 역사가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피타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고고학적인 이 도자기들을 만들어냈던 문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건너뛰고 피지 섬으로 그 문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레이디언트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을 다 통과해서 오른쪽에 있는 피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편 하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런 가설, 즉 문화가 인도 오시아나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폴리네시아로 오게 되었고 이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정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 분명 항행용 세일링 선박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3,000년 전입니다. 우편에 보시는 것이 바로 피지입니다. 피지의 주요 섬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동남 라오 섬입니다. 라오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여러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 라오 제도에는 배씨라고 하는 나무를 재배했는데 배씨가 하나의 목재로서 이 세일링 카누의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뗏목을 갖고 큰 대양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탕고아와 사모아가 우편 상단에 있습니다. 이 동남 라오가 이 피지의 메인 섬에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이 지역을 볼 때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 보트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또 세일링 문화들을 이 위 지역의 사모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네시아 항해사 투파이아가 제임스 쿡 선장과 함께 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지도는 1669년에 이들이 알고 있었던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과거 고대의 폴리네시안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술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은 이 쿡 선장이 남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여서 남태평양으로 두 번째 항행을 했을 때에 사용을 했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진은 대형 두루와입니다. 두루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과 대비해서 배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작업으로 직접 만드는 세일링 카누입니다. 대형 카누인데 이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시키고 통합을 시켜줬던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화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 아일랜더들, 피지 섬 주민들은 매우 단단한 나무인 베시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을 해서 뗏목을 만드는데, 그런데 통가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대형 카누들은 따라서 피지 원주민들로부터 사왔거나 강제로 탈취해왔습니다. 그래서 피지는 근본적으로 오세아나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버 항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마카오라고 하는 작은 선박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왕을 대대적으로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네 칵스가 이렇게 경제적 식물학이라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일링 카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우편에 있는 차표는 읽기 어려우실 겁니다만, 이 카누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모두 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 베인 카누의 건조의 기록은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 완공한 다음에 카누가 하와이 라이에 있는 폴리네이션 문화센터로 인도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기 전에 이 담당자들과 만나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좌편에 보시는 분이 바로 세미 티카마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만났고 저와 함께 연구를 했던 공동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링 이 카누를 어떻게 계속 전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장인입니다. 이게 3,000년 동안의 엄청난 지식이 이렇게 세대를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장로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을, 이러한 그 장인들을 찾아서 그들이 청년들에게 이 보트를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누 경주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타욱 와카라는 카누 경주입니다. 베이와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계속 살리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경주인데, 2010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4척 정도밖에 카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8척 그리고 2척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가 그중에 몇 척은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와우 와카 경주를 시작해서 전통 세일링 카누 제작에 대한 재활성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주 대회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바카나와라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통 중 하나입니다만, 젊은이들이 마을 장로라든지 삼촌이나 아버지들과 함께 이렇게 모형 세일링 카누를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카나오라는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선조에서 또 후세대까지 이 지식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가자들이 있죠. 제가 그 뒤에 있습니다. 파란 색깔 셔츠를 입고 제가 웃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모형 카누 경주대회인 이 바쿠나와는 어린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또 이 장인들의, 또 장로들의 이 세일링 기술을 계속 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피지에서 온 볼라가 섬의 카누 건조 장인입니다. 그래서 수버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할아버지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만든 그 배가 항상 1위를 합니다만, 이 돈을 받아서 상금을 갖고서 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들은 이제 고기잡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보트 자체 사용되는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작업입니다.
숲의 나무에서 이 타오를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장로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상호작용하고 교육을 하고 또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지, 또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수작업으로 제작을 한 카누인데, 이것이 미국의 LA 카운티 미술관을 위해서 직접 제작되었던 카누의 사진이고 2019년도 10월에 전시가 됐었습니다. 제 동료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인들, 그리고 이 장인과 청년이 함께 두루와 두 척을 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에티라는 그 카누인데, 그 카누가 엘리자베스 여왕 90세 생일 기념 축하 선물로 전달이 되었고, 하나는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짐 트라모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플루나에서 오신 분인데 테덱스에 가셔서 이 세일링 카누와 관련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 피지 수바 섬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였고, 또 본인이 이 카누를 얼마나 제작을 하고 싶었는지,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베이탈랑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항해되었던 그 선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디즈니 모아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 주셨고, 그래서 디즈니가 이 모아나의 마지막 그 필름 크레딧에서 저희를 언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알아요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호를 읽어가는 탐험가고 우리는 우리 선조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간다네. 이것은 바로 이 지역민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카누들을 실용적인 방법으로 또 이런 지속 가능한 생계를 잇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플라스틱의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라키 도모라고 하는 분은 이 보트를 타고 나와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를 만약에 다 부착을 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루아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카누는 승선 체험 관광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업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세일링 카누들을 피지에 건조함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 인용이 실렸습니다. 석유가 아닌 풍력은 이 지역 문화의 생물 다양성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단순하게 석유를 사기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소비해버린다면 전통적 생활 양식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또 이 피지 주민들이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고기들을 낚아서 결국에 오염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3,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 이런 보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